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자, 여러분 세금의 종착역은 바로 상속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보유 자산 중에 무려 70% 정도가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상속세를 내야 할 때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신보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수익자 설정을 잘만 해놓으면 상속세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내가 낸 원금에 더해서 무려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이 똑똑한 종신보험 플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다 되는 수술비라는 주제로 수술비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내 보험 잘 가입하시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알아가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선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상속세는 물론이고요. 내가 낸 원금에다가 1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생의 풍요를 선물하고 싶으신 가장분들은요, 지금부터 김경아 전문가님의 강의에 집중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장마가 다 지나가고 화끈한 더위가 앞으로 이제 맞이를 하게 됐는데 그것처럼 오늘 화끈한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면요. 납입한 원금도 받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1억 원을 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가입한 보험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빨리 암 걸리면 돈을 쬐끔 내고 암보험을 받으니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요. 20년 동안 다 내고 난 다음에 내가 낸 돈도 1,000만 원, 보험금을 받는 것도 1,000만 원. 그러면 왠지 그렇게 큰 혜택을 본 것 같지 않은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저도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보험을 살펴보다가 오늘은 내가 낸 돈, 원금도 다 드리고요. 게다가 더하기 보험금 1억까지 추가로 더 드리는 이런 보험을 가지고 나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내가 낸 돈과 보험금을 같이 합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것들은 반짝 나왔다가 빨리 단종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문이 많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을지 먼저 제가 그런 분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연세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당뇨, 고지혈, 고혈압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60대, 70대 이렇게 올라가면 뭐 고혈압약은 누구나 다 먹는 이 정도로 흔해졌기 때문에 유병자라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무슨 약 드시는 분들 너무 많아졌는데요. 유병자 분들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이라 저한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와우, 325에 해당하는 그 유병자 분들도 다 가능한 거구나.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1번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렴하게 내가 낸 돈은 안 받을래. 이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도 있는 유형도 있고요. 아니야. 보험금은 보험금이지만 내가 돈 많이 내고 난 다음에 받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낸 돈도 받고 보험금을 더해서 추가로 받고 싶어. 이게 바로 기납이 플러스형인데요. 저렴한 유형과
기납이 플러스형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구나.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 기납이 보험료 다 돌려받는 게 많이 무리만 없다며 손해는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1년을 내셨어도 20년을 내셨어도 내가 낸 돈을 몽땅 다 돌려받고 게다가 보험금을 추가로 받는 거니까 뭐 기납이 플러스형이 매력이 있을 것 같다. 나중에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느낀 두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본전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면 당연한 건데도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을 몽땅 다 받는 거. 게다가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금리 여러분 너무 많이 말씀을 들으셔서 마이너스 금리다. 막 OECD 국가 중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8% 이런 게 1등 할 정도로 세계 경기 자체가 지금은 뭐 1%, 7%, 10%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성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2.25%가 약관에 명확하게 딱 써 있다. 이것도 앞으로는 10년이나 20년을 간다고 했을 때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번째를 꼽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60만 넘으셔도 보험 자체가 60세 만기, 70세 만기 이런 보험 너무 많았는데요. 이 플랜은 최고 75세까지 그러니까 보험 나이 75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만 나이 이런 거 따지시면 76세 이 정도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 가지 5가지 장점을 꼽아봤고요.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플랜일 것 같습니다. 1억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다가 적금이나 아니면 수시 입출금 통장에 1억 정도야 뭐 넣어놓고 그냥 맘 편하게 꺼내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한자를 풀이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매일매일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쌓아야 이룰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억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응답하라 1988 보셨죠? 그때도 1억은 큰 돈이었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서 돈의 가치가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억은 큰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막 경제 성장할 때는 돈의 가치가 빨리 하락하는데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느 정도 다 성장해서 여러분들 경제 뉴스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급속도로 변화하지 않는 데서는 돈의 가치가 예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일 것이고요. 이 1억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20년이나 30년 후에 받아도 현금으로 딱 1억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제가 잠시 후에는 계산을 한 거를 숫자로 보여드릴 텐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원금을 1,000만 원을 저금을 하고 이자가 9천만 원 정도 불어나는 이런 게 선택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원금을 9천만 원 내고요. 이자를 1,000만 원 받는 두 가지가 지금 반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이자를 9천만 원 받는 이쪽 방법이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돈을 가장 작게 내고 최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경제TV를 보시고 보험을 리모델링을 하고 보험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이 다 이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요.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혜택을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서 말씀드릴게요. 왠지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지고 잘 안 들어와요.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1억. 이 1억이 이자로 받으려면 대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순수하게 이자만 1억으로 받을 수 있나 제가 모네타 계산기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12억이라는 돈을 모으신다면 그거 12억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이자가 1억 정도가 돼요. 물론 뭐 비과세, 세금우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를 퉁쳐서 그냥 1억을 내가 이자로 받으려면 원금 적립을 12억 정도는 하셔야 1억 상당에 나오기 때문에요. 이 1억을 이자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12억 이상의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12억이 있어야 1억 정도의 이자가 붙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억을 거저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상속세, 증여세가 앞으로 점점 지금보다 줄어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세금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복지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입법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긴 하겠지만 아마도 무상으로 얻는 이런 소득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 이상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어쨌든 10%에서부터 30억 초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줄 수 있는 재산의 50%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는 4,600만 원, 1억 6천만 원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속세에 들어가는 재산이요. 또 현금으로만 이렇게 주는 게 상속세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파트, 뭐 그다음에 예금, 보험금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걔네들 몽땅 다 더해서 이 모든 것을 상속세원으로 합산하기 때문에요. 집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집값이 조금 오르고 그다음에 보험금만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10%나 20%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잘 생각하면요. 보험금이나 집을 물려줘서 자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현금으로 세금 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통장에서 꺼내서 내면 되니까. 대부분은 세금 내려고 현금 안 모으시니까 그렇게 되면 급하게 우왕좌왕해서 급매를 하거나 처분을 한다거나 이러면 좋은 때를 기다려서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실제 집값보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더 이렇게 제대로 가치를 평가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있는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 갖고 오다 보니까 좀 흐려졌는데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이런 문구들이 나와 있는데 상속세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방법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집이 몇 억짜리 집 한 채만 있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상속세를 1,000만 원, 2,000만 원 내신다고 할 때 현금으로 세금 내려고 이렇게 준비한 자녀들 거의 없거든요. 저희도 살아봤지만 20대, 30대에 나의 5, 60대를 미리 준비 잘 못해요. 그 당시가 돼야 닥치는데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세금 낼 몫이라도 마련해 놓는다면 집은 그나마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종신보험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보험은 돈을 납입하는 계약자와 보장받는 사람, 그다음에 수익자가 중요한데요. 별표에 쳤죠. 제가 수익자라고. 수익자는 그냥 이득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 보험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사람. 그런데 잘 보면 돈 내는 사람은 계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 내는 사람이 계약자인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수익자예요. 돈 내는 사람과 이익을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세금을 안 내요. 내 돈 내고 내가 이익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험을 그냥 막 사인하고 가입을 할 때 대체적으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냐면 계약자는 부모님으로 하시고 그냥 아무도 정하지 않고 상속인으로 냅둬요. 이러면 나라에서 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세원에 포함을 시켰다가 분배를 하고 다시 상속세를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혹은 부모님이 가입을 하셨다가 돈 낸 사람은 부모님인데 돈 받는 사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자녀네. 이러면 내가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셔야 돼요. 이 경우에도. 그런데 잘 생각을 하시면 보험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계약자를 변경해 준다거나 혹은 계약자를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정하는 방법인데 자녀가 보험을 가입을 했죠. 그리고 이 보험은 부모님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자녀 이렇게 되면 1억을 받았는데도 상속세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0대의 자녀가 75세 어머님의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서 내가 낸 돈 원금과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이 됐든지 1억이 됐든지 두 가지를 합산해서 받을 때 내가 내고 50세의 자녀가 다시 돌려받으면 75세의 부모님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낸 돈 포함해서 보험금까지 모두 다 상속세를 하나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 계약 관계자를 잘 유념해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단 이 오늘 말씀드리는 종신보험이라든지 기납이 플러스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가입하신 암보험이나 다른 보험들에서도 내가 내고 내가 받느냐, 자녀가 내고 내가 보장을 받지만 이 돈을 자녀가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냐 안 내느냐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자는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녀가 가입을 하고 부모님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치고 어떻게 받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고정관념 속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플랜이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냥 돈 내고 똑같은 걸 쫙 보장받는 거. 1,0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면 그냥 이건 1,000만 원짜리 보험이죠.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시면 그냥 1억짜리 보험. 이것이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험은 밑에 깔려 있죠. 최저 500만 원부터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1,000만 원짜리가 깔리는 거고요. 1억짜리를 가입을 하면 그냥 1억짜리는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처음에는 내가 낸 돈이 좀 작으니까 요 당시에 사고가 나시면 기본 보험 가입한 거에다가 낸 돈을 더해서 받으시는 거고요. 그럼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낸 돈이 점점 쌓여가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낸 돈을 완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위에 보시는 이 주황색 그래프는 내가 낸 돈 더하기 보험금을 어느 시기와 상관없이 조금 냈으면 조금 낸 대로, 많이 냈으면 많이 낸 대로 몽땅 다 합산해서 받는 방법인데 그것을 자녀가 가입하고 부모님 보험을 다시 자녀가 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드신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연구를 해봤고요. 이제 조건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이따가 예를 드릴 거는 1억을 가입하셨을 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꼭 1억을 하시지 않아도 1,000만 원이나 5천만 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낸 돈까지 다시 돌려받는 것은 20년 납으로 설계를 하시게 되면 75세까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10년이나 15년으로 좀 더 짧게 길게 내는 게 좀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짧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느 타이밍이어도 내가 낸 돈하고 보험금을 다 합산해서 받으시니까 굳이 그걸 짧게 내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준이 되는 거는 75세까지 가능하다는 거. 가장 작은 금액은 500만 원부터 출발해서 몇 억까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65세, 60세가 넘어가시면 이거를 무한대로 많이 하면 좋은데 딱 보시기에도 1억 이상 받으면 이게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1억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낸 돈과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몽땅 다 합산해서 받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납입 기간에 따라서 하나는 15년 납했을 때, 하나는 20년 납했을 때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1억을 가입하셨다고 전제하는 거고요. 70세이신 어머님 거를 가입을 했을 때 월납보험료가 10년을 납입을 하시게 되면 156만 원이고 20년을 납입을 하시게 되면 11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5년을 납입을 하시던 20년을 납입을 하시던 관계없이 어쨌든 내가 낸 돈과 보험금을 같이 받는 건데요. 보시면 납입하는 기간 중에는 환급률이 없지만 납입이 딱 완납이 끝나고 나면 내가 낸 돈 원금을 아까 2.25% 보장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걸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딱 돈 납입하는 거
납입이 딱 끝남과 동시에 다음 달에 104%가 보장이 되면서 110%, 119% 이렇게 환급률이 올라가는 것은요. 얘가 주 포인트는 아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2.25%가 금리 확정형이기 때문에 얘 납입하실 동안에만 잘 참으시면 113%에서 123%까지 약관에 정해진 대로 2.25%를 적용해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찍힙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다가 보험금을 같이 합산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3억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랜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은 70세 여자분의 경우 자녀들이 가입을 해주고 70대 대신 부모님 거를 가입을 했을 때 낸 돈과 보험금을 그리고 혹시라도 보험금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납입과 동시에 100% 이상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보장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는 이렇게까지 드려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유병자 조건 상관없이 325 잘 아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40세에서 75세까지 병이 있어도 그리고 통원치료를 하시는 중이어도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정리한 전체 내용은 정리를 했을 때 45세에서 75세까지 편찮으셔도 통원치료 중이셔도 이 세 가지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는 거 최종 정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딱 두 줄로만 할 텐데요. 10억 원을 남겨주신 부모님과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을 남겨주신 부모님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선택을 하라 그러면 이거는 힘들고요. 그거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세대들이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경우와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고 대출을 남겨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우리 가문이 어떻게 이어질까를 결정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알면 득이 되는 똑똑한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아깝게 느껴지는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세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종신보험은요. 내가 그동안 냈던 모든 돈, 원금에 더해서 무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기능, 1억 원까지 추가로 받아갈 수 있는데 세금까지 안 낸다고 하니까 유일한 보험에 대한 상담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자, 김경호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이 보험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또 보험료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소액으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얼마부터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아까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했을 때 한 100만 원대였잖아요. 그럼 10분의 1로 쪼개면 이게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월납입 보험료는 100만 원대에서 이제 10만 원 단위로 내려오겠죠. 최저는 가입 금액 500만 원이니까 10만 원 미만부터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를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는 70세 여자분인 경우에를 제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남자분이거나 조금 더 연세가 어리면 보험료를 10만 원 미만이 예를 들면 6만 원, 7만 원 이런 걸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소규모로는 사망보험금 500만 원부터 연세가 높으신 분들 아니라면 더 몇 억대도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1억까지 전체 중에 100만 원 단위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내 가입 나이에 따라서 또 내 여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보험이요. 뭐 유병자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누구나 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를 계속 들어드린 게 뭐 아파도 유병자도 막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분들만 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낸 돈과 보험금을 다 한꺼번에 받으시는 구조로 만들어놔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입할 수는 없어요. 옛날처럼 일반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 이런 거는 여력만 된다면 뭐 많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낸 돈까지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유병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무한대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한도 내에서 하지만 일반인들과 유병자분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이런 형태고요. 대신 원하는 대로 무한대로는 하지 않는다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건강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유병자 분들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광원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아마 종신보험 가입 생각을 하셨다가도 이걸 가입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단지 사망 보장만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실 것 같아요. 자, 사망 보장으로 낸 돈을 무려 1억 원까지 받아갈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 절세까지 할 수 있어서 우리 자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보험이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좀 고민이 훨씬 줄어드는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나를 위한 보험, 우리 자녀를 위한 보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한 보험까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1대1 맞춤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다 되는 수술비라고 합니다. 신경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이 보험하면은요 진단비 가장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수술비 보험을 꼭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 이유는 네. 아나운서님 그 가성비라고 요즘 말들이 많잖아요. 네. 가성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가성비야 당연히 저도 굉장히 중시하고 내가 낸 돈 대비해가지고 내 이익이 큰 게 좋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보험도 가성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그런 보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예. 수입은 빨리 단절이 되는데 살아가는 기간 동안 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 중요한데 싸게 많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수술비거든요. 요즘이야말로 가성비 정말 따지시는 네. 분들 많으세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보험이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봤을 때, 진단비 주로 많이 들잖아요. 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한다 봤을 때, 진단비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0,000원을 납입을 해야 된다면 수술비는 이거의 20%나 30% 훨씬 다운된 수준으로 해서 예. 2,000~3,000 원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진단비는 또 아셔야 될 게 내가 심장질환이 생겨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딱 받아요. 그러면 한 번 딱 받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재발이 됐다 그러면 진단비는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질환으로 해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한다면 보통 한 3~4번, 4~5번 하시게 되는데 할 때마다 반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는 작게 내고 돈은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되는 수술비라는 제목으로 수술비 플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이 표를 딱 보니까 뭐 보험료도
뭐 3분의 1 이상 저렴하고 네. 계속 받을 수 있으면 가성비에서는 뭐 100점짜리 보험일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수술을 뭐 받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수술을 많이 하세요? 자, 이제 통계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2016년 통계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가 봤더니 1위가 바로 부동의 백내장이죠. 아. 나이가 많아지면서 누구나 백내장은 오기 때문에 예. 백내장 수술이 수술 기술이 쉬워졌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제 치액 수술, 예. 이제 치액 수술, 치질 수술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세 번째는 출산에 따른 위험에서 제왕절개 수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뼈가 약해지잖아요. 허리 근육 이렇게 해서 척추 수술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충수염 수술, 이게 바로 맹장 수술이죠. 이렇게 5가지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하면은 왠지 사고가 났을 때 수술이 네. 딱 떠올랐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뭐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네. 생기거나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수술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이제는 좀 비용이 많이 드는 네. 수술이 궁금한데 어떤 게 비싸요? 사실 수술 뭐 작은 수술들은 내 돈으로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수술이 가장 많이 돈이 드나 봤더니 이제 심장에 혈관을 이렇게 우회를 하는 수술, 혈관이 예. 막혀서 심장 혈관 우회 수술, 이 수술비가 2,500만 원 정도 들고요. 예. 그리고 뇌질환으로 인해서 뇌 기저부 수술을 했을 때 1,50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든다고 합니다. 이 심장과 뇌 쪽,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단비로도 네. 가입이 비싸다는 게 네, 이쪽이잖아요. 네, 맞아요. 수술비로 이것도 정말 대비가 필요하겠다 싶은데 나이대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대로 이제 수술 이제 비싼 것도 그렇지만 네. 나이대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느냐, 수술비 가입할 때 네. 많이 수술을 해야 가성비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통계 자료를 또 찾아봤습니다. 2016년 통계 자료를 찾아봤더니 30대 수술이 갑자기 조금 급격하게 늘기는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질병 때문에 오는 수술은 아니고요. 경제적인 이제 활동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면서 차를 운전하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다쳐서 사고가 나서 수술하는 게 30대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그 이후 이제 50대부터 60대, 70대까지가 가장 수술이 높게 나와 있는데요. 80대 밑에를 보면 또 80세는 줄어 있는 걸로 사실 되어 있지만 평균 수명이 이제 짧기 때문에 예전 이게 통계 자료니까 이때까지 살아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 힘들어서 수술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때까지는 평균 수명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노인분들은 증가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80세, 90세, 100세를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80세나 90세에도 수술을 70대보다 훨씬 많이 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장수 시대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수술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제목 보니까 다 된다고 하셔서 혹시 네. 병력 있으신 분들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또 사실 뭐 60대 아까도 네. 테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혈압약 안 먹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뭐 고지혈증 약부터 하고 안 아프신 분들이 없어요. 예전에 이런 약을 먹거나 그러면 보험 가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 되는 수술이라 해서 요즘에는 325라고 그래서 3개월 안에 의사가 앞으로 수술하시거나 입원하셔야 돼요라는 진단을 안 내리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2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가입이 되시고요. 5년 안에 암이 아니셨다면 가입이 되시니까 뭐 6년 전에 내가 암이었어도 가입이 되시고요. 뭐 2년 반 전에 내가 뇌혈관 질환이나 뇌출혈이 왔었어.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장기로 내가 사고가 나서 1년 이상 입원을 했어도 2년 안에 입원 수술만 아니라면 이 수술비는 가입이 다 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입자 입장에선 좋지만 네. 보험회사는 나만 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어떤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네. 이미 굉장히 많이 변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발달을 네. 하면서 의료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예전에 내가 심장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정말 큰 수술이었어요. 네. 그래서 심장을 째고 수술해야 될 때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예전이었다면 요즘은 그런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다 알아서 수술하기 때문에 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이 하는 째서 하는 수술을 관열이고 로봇이나 신기술이 하는 걸 비관열 수술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비관열 수술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고가의 수술비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수술은 반복적으로 자주 더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잖아요. 예. 보험회사 살아남아야 우리한테도 보장을 주겠죠. 보험금은. 그래서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런 많이 나가는 수술비를 아예 자체를 없앤다던가 보험 1,000만 원 주는 거를 뭐 300만 원 준다 이렇게 낮춘다던가 그리고 보험료를 뭐 3,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올린다던가 이런 세 가지 방법을 거의 다 쓸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자주 하는 수술, 백내장 수술, 뭐 축농증 수술 이런 부분, 치해, 편도염 수술 이런 것들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예. 이런 자주 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수술비 굉장히 훨씬 좋았고 네. 보험료도 쌌거든요. 이미 굉장히 많이 축소했고 보험료도 올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이 축소하고 올릴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8월이니까 또 몇 달 뒤면 네. 내년인데 내년에는 또 보험료가 오르고 보장 그렇죠. 축소되기 전에 지금 미리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병자분들의 플랜에 집중해 볼게요. 어떤 네. 게 유리할까요? 자, 수술비 제가 이제 2군데 회사를 이제 예. 준비해 봤는데요. 아프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인데, 옆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내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랑 이렇게 수술비를 종류별로 이렇게 쭉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오목조목 해놨어요. 예. 근데 두 보험사가 A사, B사 비슷하게 해놨고, 맨 마지막에 62대하고 101대 질병 수술비만 수술비가 조금 차이가 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해요. 이거 그렇죠. 가입해 놓으면 우리 수술할 때마다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해놨다고 눈에 숫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요. A사, B사 중에 많은 수술비 중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수술비 중에 뭐 64대 질병 수술비하고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두 가지만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자, A사 같은 경우에는 내혈관 심장질환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 2개를 했을 1,300만 원을 하실 때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당뇨질환 300만 원, 축농증 그리고 디스크 백내장 수술비 3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 예. 치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B사 같은 경우에는요. 예. 같은 비슷한 보장인데 101대 질병 수술비가 조금 높기 때문에 내혈관 질환 수술을 했을 때 1,500만 원 그리고 밑에 수술비들이 A사보다는 B사가 몇백만 원 정도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 유병자분들 이렇게 다 보장받으려면 얼마 내야 돼요? 보험료 중요하죠. 네. 다 되는데 아까 제가 가성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네. 보험료를 내가 낼 수 있어야 내잖아요. 그쵸. 비싸면 절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험료 2군데 회사를 준비했고요. 네. 보험은 이제 20년 납입하시고 20년 후에 보험료가 오르는 20년 갱신형 오, 보험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보험료 옆에 보시면 나오지만 40대부터 60세까지의 보험 준비했는데 A사, B사 이렇게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장도 B사가 높았는데 보험료가 또 B사가 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40대 기준 2만 원대예요. 네, 그렇죠. 예. 70세 때는 60대에는 2만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보험료 측면에서도 B사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비교를 해보자면 A사의 뭐 장점이라고 네. 하지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보험료가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적립해 있는 내가 이제 회사가 손해나 날까봐 돈을 조금 적립해 놔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기 예.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내가 넣고 싶던 안 넣고 싶던 상관없이 무조건 적립보험료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20년 갱신 시점에 환급금이 조금 한 15% 정도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렇게 보장금액 수술비 같은 경우 이제 보장금액이 나이가 먹을수록 작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단점이 보이고요. 자, 비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보험이 지금 유병자 수술비잖아요. 예. 유병자인데 내가 20년 갱신할 시점에 내가 예전에는 뭐 어디 수술해서 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질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일반형 보험으로 해서 전환해서 보험료로 더 싸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수술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 눈치로는 비사를 최종 원픽으로 추천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장점을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네. 당연히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눈치채셨겠지만 비사를 꼭 추천드리는데요. 비사의 가장 큰 장점이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 금액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가성비가 아주 높은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특히나 유병자분들, 이 진단비 너무 비싸다, 그리고 수술비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00가지가 넘는 질병에 대해서 큰 금액 받을 수 있는 비사의 수술비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신경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실시간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좀 나이가 좀 있는데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좀 돼요. 그래서 일전에 뭐 아는 보험 설계사한테 부탁해서 보험금 좀 조정을 해서 좀 줄였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또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해서 좀 전화 신청드렸습니다. 그렇죠. 보험료 비싸지면 부담이니까요. 올해 네. 정확한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62세입니다. 이제 60대 초반 되셨고, 그러면 혹시 지금 보험료 26만 원 정도인데, 보험료 오르기 전에 혹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게 한 20만 원 선이었었는데 지금 예, 꽤 그럼 많이 6만 원이 올라서. 훌쩍 오른 것 같으니까요.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6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꽤 오래전에 가입해 두셨네요. 2009년에 한화손해,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와 함께 동부화재, 건강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납입되는 보험료 26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번 오르는, 특히 실비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인분께 리모델링도 한번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좋을지 정순영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장분석 예, 전문가 안녕하세요. 정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보내주신 두 건의 정건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 두 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손해보험의 한아름 플러스 보험인데요. 20년 납 100세 만기이시고 가입 시기가 2009년이시고 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가 11만 원대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부화재의 우리가족 건강보험인데요. 20년 납 20년 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가입 시기가 2016년으로 되어 있으시고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15만 4천 원대로 지금 납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으시죠? 네. 아, 예. 그러면 먼저 하나손해보험의 한아름 플러스에 대한 보장 내용을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실게요. 네. 예, 보장 내용을 보시면 질병 사망 1,000만 원, 상해 사망 9천만 원,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일반 상해 의료비가 1,000만 원, 질병 입원 의료비가 1억, 질병 통원 의료비가 30만 원에 가입되어 있으신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 이 실손보험이신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예. 그러시면 시청자님 혹시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착한 시장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2017년 4월에 실손보험이 나와 있는데 기본형과 특약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과거의 실손보다 가격이 인하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혹시 네. 시청자님께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 있으신가요? 아니, 아픈 적 없고 지금 약 먹는 것도 없어요. 몸 건강해서. 뭐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고 그런 거죠.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면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착한 실손보험으로 실손보험을 전환이 가능하세요. 아, 예. 예, 다행히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없으시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착한 실손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리모델링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부화재 우리가족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에도 보면 질병 사망이 1,000만 원,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가 1억 원 가입되어 계시고요. 여기에 암 진단 자금이 3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 유사암으로 300만 원, 암 수술비로 2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여기에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5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예. 예, 그리고 장기 요양 진단금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3천만 원 가입이 되어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보험은 3대 진단이 골고루 아주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예. 다행이네. 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보장의 범위가 조금 좁은 듯해요. 하지만 지금 시청자님의 나이가 61세이시기 때문에 2대 진단을 새롭게 가입하시기에는 보험료도 비싸고 해서 저는 이 보험은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그냥 유지하라고요? 네네. 예. 예.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수술비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 수술비 플랜을 적극 한번 추천해 드려보고 싶은데요. 수술비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착한 실손보험과 수술비 플랜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착한 실손보험은 질병, 상해, 입원, 통원, 약제비 해서 각각 5천만 원, 25만 원, 5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 실손보험이 100%짜리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자꾸만 오르는 이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러우신 거잖아요. 예, 병원도 안 가는데 보험료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지인분께서 사실은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시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의 실손보험을 착한 실손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리면서 예. 예, 여기에 수술비를 한 번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수술비 플랜인데요.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손해보험에 수술비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상해 수술비가 100만 원, 질병 수술비가 20만 원, 그리고 매번 수술할 때마다 차등 지급되는 수술비를 조금 더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의 보장의 범위가 좀 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이 수술비에서 보완을 해드릴 텐데요. 2대 질환 수술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뭐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2대 질환 수술비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질환 수술비로 각각 500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5대 질환 수술비에서 뇌나 심이나 심부전이나 간질환이나 폐질환이나 수술을 하셨을 때 여기에서도 각각 500만 원씩 나오는 플랜을 준비해드렸어요. 예.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그러시면 네. 시청자님께서는
뇌 쪽이나 심 쪽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을 때 지금 수술비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수술비로 1,000만 원이요? 네네. 그러시고 그 외에도 31대 질환이나 64대 질환 수술비를 아주 꼼꼼하게 폭넓게 가입을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수술비만으로도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동안 좀 병원도 안 가시는데 오르는 보험료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자,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나 손해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착한 네. 실비로 바꿔드렸는데 말 그대로 보험료가 착해요. 여기다가 지금까지는 병원에 안 갔지만은 우리가 앞으로도 오래 살면서 아프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진단비는 비싼데 저렴하게 수술비로 좀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뭐 노화나 질병으로 따라오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저렴한 네. 보험으로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보장은 훨씬 커지고 보험료 저렴해지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나도 계속 오르는 실비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저렴한 수술비로 내 보험을 보완 원하시는 분들까지 언제든지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